의원님들을 볼 공동 주관해주신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사 그래서 바로 그 정부의 그 강력한 그 힘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위원장님 방면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1단계 실증이 끝나면 지금 서인천에 있는 서인천 사진인데요. 서인천에 있는 F급 수소 가격이 일반 LNG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톤당 예를 들면 한 800만 원 정도, LNG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8배 정도 비싼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천연가스를 연수할 때 그 연료비 드는 부분과 수소를 연수했을 때 연료비 드는 부분들은 좀 보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복합발전기 기동 순위와 관계없이 좀 수소원소 발전기를 기동 우선순위로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서인천 복합이 10차 전력 수립 계획에 보면 28년도에 이제 폐지가 되는데요. 만약 이 실증 연구 과제가 된다고 보면 현재 설비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화 될 수 있을 때 폐지를 좀 10년 이상 좀 연장해주는 부분,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석탄화력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하고,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2022년 2월에 착수하여 2024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은 2022년 9월 기본 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혼소 실증은 2024년 8월에 착수해서 2025년 12월까지 보일러 설비를 개조하고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암모니아 혼소 시험을 시행하여 2028년까지 암모니아 발전 상용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청정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30년에 그린 수소를 25만 톤, 블루 수소를 75만 톤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탄소 발전원, 재생 수력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연료전지가 저희가 국내 최대 연료전지 발전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유관사하고 같이 우리 법 제도 분석, 그다음에 안전성 분석, 그다음에 부지 분석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 결과가 나오면 요걸 가지고 실증 사업을 기획을 해서 과연 이게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지 그렇게 좀 진행해 보려는. 지금 현재 수력 원자력은 이제 전력원으로서만 이제 역할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그 수소도 생산할 수 있는 역할로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규제기관 인허가, 국가 정책,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반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법 제도 개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해가지고 같이 좀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내용량이고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그 플랜트 구축 및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 설계 및 안전 운영 기술도 검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뭐 이렇게 대용량 수소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국내 수요처가 없으면은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뭐 지금 터스코나 대용량 충전 수소가 필요한 그런 수요처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반에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분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먼저 지정 토론하시고, 자동차 그룹의 수소차 개발도가 지연되면서 수소 저장 탱크, 수소 충전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했던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은 상황은 이를 증빙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는 전통적 에너지원 대비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 성숙기에 접어들더라도 전통 에너지 대비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그에 필요한 과감한 기술 지원 및 투자,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 기업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야당을 떠난 초당적인 동의가 있고 집권당이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 규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저희 이번에 수소법 개정안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범위 내에서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 것이냐, 이건 사실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발전 시장이 열리면 이제 엄청난 그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이 발전용으로 공급할 청정수소 생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지금 투자할 준비를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때 지원들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불확실성도 있고, 투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해외에서 청정수소도 도입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들이 이렇게 제때 타이밍 있게 안 맞으니까 좀 조급해하는 상황입니다. 그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법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청정수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이런 세세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어떤 구체적인 정의 단계부터 관련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논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좀 국내 실정에 맞는 좀 합리적인 청정수소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요. 청정수소 인증제에 따라서 인증된 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어떤 실적에 상응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 1톤당 청정수소 공급 인증서 한 건을 발행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시장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이제 보고서의 이제 의견인데,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넥소라고 생각할 겁니다. 넥소가 지금까지 출시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총 판매 대수가 10,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합화력 1기를 건설을 하면 넥소 13만 대 해당되는 수소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소 소비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모빌리티만으로는 수소 경제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용처가 전제가 돼야 또 수소 가격도 내려가고, 미국이 $1 정도 킬로그램당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반드시 수소 발전 중에서도 대규모 용량을 발전을 할 수 있는 수소 터빈이 반드시 기술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돼야 됩니다. 수소 터빈 또는 수소 발전이 정착이 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돼야 되겠다. CHPS 제도를 빨리 확립을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수소 터빈을 반드시 좀 10차 전력 기본 계획에 반영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수소 터빈 쪽에 R&D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23년 대기평 국책과제 기획이 지금 그 수소 혼소뿐만 아니고 수소 전소 이런 과제 기획들이 진행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이 조만간 기재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R&D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들여다 주셨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은 구조량이 많은 나라가, 내장량이 많은 나라가 에너지 강국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상용화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생에너지 강국인 호주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협력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되고, 다 고만고만한 단계에 있는데 이걸 정말 빨리 상용화를 하는 나라가 이제는 정말 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지원은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R&D 하시고 더 한 발짝 앞서서 수소 개발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쓰이는 용어 중에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레이터. 그냥 컨트롤 타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조율해주는 자, 이런 의미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말이 쓰이는데, 최근에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서로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분야에 다 진출해서 우리 그룹이 다 하겠다 하는 식의
전략들을 제시해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액티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실행 단계에서 기업들이 시장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참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출발 준비 선상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계속 이 빛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상이 아닌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성취가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핵심 부품이나 핵심 기술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좀 더 집중된 노력, 선택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우리 전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양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